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의 득표율, 이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요, 다 평가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김문수 후보와 친한 관계였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세게 밀었던 사람인데, 대표적인 경우 한번 보면요. 저건 뭐 고성국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 대선 패배 이후 고성국 씨가 올린 그 유튜브 제목이 김문수니깐 이만큼 했다. 김문수니깐 이만큼 했다. 김문수가 아니었으면 더 크게 졌을 텐데 김문수였으니까 이 정도 그래도 선방한 것 아니냐. 김문수니까 이만큼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젖잘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주관적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고성국 씨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김문수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고성국 씨야 원래 정광훈 목사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요. 또 윤통하고도 어떻게 명태균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었는지 윤통이 계엄 직후에 통화한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그 통화 목록에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성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통은 이제 파면돼서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뭔가 윤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영업에 필요한 또 숙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정광훈 자통당과 가까운 김문수로 선택을 했던 거고 김문수가 졌지만 김문수 선방한 거다. 젖잘싸한 거다. 그러니까 당대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또 입장은 다르지만요. 41% 득표율이 김문수 개인기에서 나온 거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이 이재호 지금 뭐 한때 MB 정부의 2인자였던 이재호 지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제야운동 때부터 김문수하고 한 50년 직입니다. 민중당이라는 것도 같이 창당을 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뭐 한석도 내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민중당 동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YS가 운동권 제야 운동권 인사들 영입할 때 이재호,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 이우재 뭐 이런 민중당 인사들 영입할 때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저 이재호 그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뭐 정광훈 극우 그쪽은 아닙니다. 근데 김문수하고 워낙 오래된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에 대한 뭐 애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41%인가 순전히 김문수 개인기다.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어준 사람은 없다. 김문수가 좀 청렴결백하고 뭐 그러니까 그 김문수 보고 찍어준 거지 국민의힘 보고 찍어준 거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됐다. 아예 해체 수준으로 다시 개편을 해야 된다.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는 무척 그 이재호 이사장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 41% 득표율에 대해서는 저 김문수의 개인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늘 자기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객관적 잣대, 공명정대한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하는 거지만 인간이라는 거는 늘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하고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주관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갤럽이요. 한국갤럽이 굉장히 중요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할 텐데요. 이 조사는 대선이 끝난 직후에 사후 조사를 했어요. 6월 3일에 대선이 있고 6월 4일과 6월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김문수에게 투표한 이유,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 그다음에 김문수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나오니까 앞서 뭐 고성국 씨나 이재호 이사장의 자기 개인적 관점에선
그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응답한 거예요. 자, 김문수에게 투표한 이유를 볼까요? 도덕성 청렴 33%로 제일 높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 도덕성 청렴 그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관악구 봉천동에 25평 아파트가 자신의 거의 전 재산에 가깝고 재산 증거도 10억 원 정도 했죠. 그러니까 도덕성 청렴 경기지사 시절에 부패지수, 청렴지수가 경기도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하위였었는데 김문수가 경기지사 8년 하고는요. 연속 뭐 1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두 번째 보세요. 이재명이 싫어서 30%예요. 김문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이재명이 싫어서가 3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투표 당일날 KBS가 그 출구조사 하면서요. 저 화면을 내보냈는데 저거 한번 보세요. 예, 이재명 찍은 투표자 보십시오. 77.1%는 이재명을 자기가 평상시부터 지지해왔고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찍은 거고요. 나머지 18.4%가 뭡니까? 김문수 또는 이준석 같은 비선호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을 꼭 당선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김문수나 이준석이 싫어서 이재명을 찍었다는 사람이 18.4%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를 보세요. 김문수가 좋아서 김문수를 당선시키고 싶어서 찍었다는 사람이 57%인데 무려 40%가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의 당선을 저지하고 싶어서 김문수에게 찍었다. 이게 40% 아닙니까? 아까 그 화면으로 그 김문수 왜 찍었는가 보세요. 40, 30 그 퍼센티지는 다르지만요.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면요. 이재명이 싫어서가 30%지만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도 4%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KBS 아까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이 싫어서 김문수에게 찍었다는 저 40%에는요.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지지자인데 한동훈 지지자는 김문수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투표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이 되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그래도 가서 김문수한테 찍었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따지면 그겁니다. 아까 그 김문수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뢰, 믿음직한 정직 뭐 이런 게 있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8%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재명에게. 근데 이거 보세요. 이재명에 투표한 이유 첫 번째가요. 계엄 심판 내란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은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누굴 내세워야 돼요? 그 윤석열 대 이재명 이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그런 후보를 내세워야 됐었는데 근데 김문수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요. 딱 윤의 그림자. 그러니까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 이재명에게 투표한 가장 첫 번째 이유였다. 그 두 번째가 뭐 능력이다. 능력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후보가 좋아서 뭐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저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재명에게 투표한 첫 번째 이유가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었다. 27%나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이번에 대선 전략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오히려 이재명에게 득이 되는 이재명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이 잘못된 전략으로 이번 투표에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김문수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보세요. 김문수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가 계엄 옹호 내란 동조.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 1위랑 김문수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1위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힘이 싫어서. 세 번째, 신뢰 부족 거짓말. 저거는 이제 뭐 김덕순의 을지문덕이네 뭐 22번인가 단일화 얘기했다가 5월 3일 날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니까 입 싹 씻고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뭐 해가지고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고요. 예. 저기 보면 또 후보가 싫어서 4%, 경험 부족, 준비 부족 3%, 정책 공약 문제 3%, 대통령감 아닌 3%, 극우 세력 3%, 역사관 친일 언행 3%뭐 이런 겁니다. 지금 직무 능력 부족 2%, 과거 언행 옛날 뭐 119 전화 걸어서 했다는 거 뭐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19%고요. 나머지는 다 김문수 개인적인 요인이에요. 김문수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 국민의힘이 뭐 김문수가 특별히 싫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자체가 싫어하고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에게 찍지 않았다. 19%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옆에 이제 왼쪽에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보면은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 이게 제일 크잖아요. 일단 신뢰 부족 거짓말 뭐 도덕성 부족 사리사욕 뭐 이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지금 고성국이나 이재호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문수니까 그만큼 얻었다. 41%는 김문수의 개인기로 얻은 득표율이다. 젖잘싸다.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김문수는 나름대로 선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젖잘싸 프레임들 말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 움직여 가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김문수가 당 대표도 나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옆에서 펌프질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개인기로 41%, 김문수니까 이 정도 뭐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근데 김문수 후보 본인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그 김문수 선대위 해단식에서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 한 발언들 한번 볼까요?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요, 대선 패배는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느닷없는 계엄을 한 거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원인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있다.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우리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한독수로 후보 교체, 강제 교체, 그 당내 민주주의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김문수 후보, 아까 김문수를 안 찍은 후보가 안 찍은 이유 1위가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를 한 거다. 뭐 그거 아닙니까? 저게 그럼 누구 탓이에요? 윤석열 탓이 아니잖아요. 김문수 본인 탓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엄의 당사자니까 뭐 옹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내란죄는 이제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단이 나오겠지만요. 내란도 만약에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뭐 동조고 뭐고 할 게 없죠.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한 것은 김문수 오롯이 본인의 몫이죠. 근데 아까 그 해단식에서 한 발언 보면은 이게 윤석열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한 거다. 윤석열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유체 이탈 화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을 했던 김재호는 어제 이제 라디오 방송 나와서 패인 중에 결정적 패인이 후보 교체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저기 보면 투표하지 않은 이유 중에 그 뭐 후보 교체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도 악영향을 미친 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 투표한 사람들이 왜 투표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전 인수격 해석을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마구마구 해대는 거예요. 마구마구 해대는 건데, 근데 참 오늘 그 한국 갤럽 이 조사, 그래도 이런 객관적인 수치, 아까 KBS가 출구조사하면서 같이 물었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민심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야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갔다 그냥 아전 인수격으로 억지 춘향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부터 비서실장 김재원, 그를 숙주로 삼고자 하는 고성구, 이런 사람들 다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